요즘 집 사느라 대출 많이 받으려는 분들 있잖아요. 만약 집을 사게 돼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대출부터 빨리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만기를 10년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만기는 최대한 길게 30년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빨리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만기를 길게 해야 빨리 갚을 수 있게 되는지 확실히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보시죠. 요즘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대출을 많이 받아서라도 빨리 집을 사려는 분들 있잖아요. 돈은 부족한데 집을 빨리 사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 보면 빚은 빨리 갚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대출금 만기를 10년으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10년 안에 빨리 갚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빚은 빨리 갚아야죠. 하지만 그렇다도 만기는 일단 처음에 최대한 길게 해놔야 됩니다. 대출금의 만기를 길게 해야 되는 이유는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부채 상환 비율을 낮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채 상환 비율이란 부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수입의 몇 프로냐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출 원리금이 매달 10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월 수입은 400만원이라면 부채 상환 비율이 25%입니다. 부채 상환 비율이 높으면 수입에서 대출 갚는 비용이 크다는 건데요. 제가 CFP 공부할 때 배운 적정 부채 상환 비율은 36%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건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외벌이 부부일 때를 가정해서 봐야 됩니다. 맞벌이라서 둘이 합쳐서 600만원씩 벌고 있는데 36%면 216만원입니다. 그러면 216만원 빚 갚고 384만원 남으니까 이걸로 생활하면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해서 10년 만기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불확실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같은 경제위기가 와서 한 사람이 실직하거나 출산 때문에 휴직이나 퇴직을 할 수도 있죠. 갑자기 크게 아프거나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벌이가 돼서 수입이 300만원이 됐는데 216만원씩 빚을 갚게 되면 부채 상환비율 72%가 됩니다. 생활이 안 되겠죠. 대출은 3개월만 이자를 안 내도 경매로 집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수입이 더 안정적인 사람 기준으로 부채 상환 비율이 36% 이하가 되는 선에서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만기를 길게 해야지 매달 상환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기를 길게 해서 갚으면 대출 원금의 화폐 가치는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는 반대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물가가 연평균 3%씩 오르면 돈의 가치는 24년 후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1억 원이 24년 후에는 5천만원의 가치로 줄어든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월급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지만 대출금의 화폐 가치는 줄어들기 때문에 빚을 빨리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만기를 길게 해서 매달 상환 비율을 줄이면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서 빚을 더 빨리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을 금리 연 3%의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 10년 만기로 하면 매달 289만원씩 갚아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저축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30년 만기로 하면 매달 126만원씩 갚으면 됩니다. 그러면 163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기죠. 이 돈을 제가 추천해드리는 글로벌 1등 기업 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됩니다. S&P 500 지수가 50년 연평균 수익률이 10.6%였는데요. 보수적으로 연 8%만 가정해도 163만원씩 10년 투자하면 3억 원이 됩니다. 30년 만기로 해서 갚게 되면 10년이 되면 대출 잔금이 2억 2,800만원 남는데요. 이때 펀드 3억 원으로 대출을 갚아버리면 그래도 7,200만원이 남게 됩니다. 대출 잔금은 점점 줄어들고 펀드 평가액은 점점 늘어나는데 8년 7개월 되면 펀드 평가액이 대출 잔금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때 빚을 모두 갚는다면 10년 만기로 갚는 것보다 더 빨리 갚게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펀드 수익률은 매년 똑같이 8%씩 나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죠. 마이너스 될 때도 있고 20% 30% 수익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식으로 붙게 되면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싸게 많이 살 수 있게 돼서 오히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주가가 올라서 수익률이 대출금리보다 많이 났을 때는 펀드를 부분 환매해서 대출금을 일부 중도 상환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원리금 상환 금액이 줄어들어서 펀드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또 붙다가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또 찾아서 중도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빨리 대출을 갚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보다 펀드 수익률이 높을 때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금리가 10% 20% 되는 제2금융권에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대부업체 같은 데서 빚이 있다면 투자보다는 빚부터 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펀드도 모든 펀드가 수익이 잘 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대출금리보다도 수익률이 안 나는 그런 펀드라면 투자를 할 게 아니라 빚을 빨리 갚는 게 더 낫죠. 펀드로 할 때는 꼭 글로벌 1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S&P 500 지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로는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더 높은 펀드들도 있습니다. 그런 펀드 이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특정 펀드 상품을 홍보하려고 유튜브를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펀드 이름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만기를 길게 하면 소득공제 혜택도 더 받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은 집을 살 때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이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는데요. 만기를 10년으로 하면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지만 15년 이상으로 하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으로 하면 1,500만원까지,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으로 하면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으려면 만기를 10년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건 누구나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조건에 맞는 분이라면 최대한 만기를 길게 해서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게 좋겠죠. 오늘은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는 분들이 빚을 빨리 상환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 아래 설명글에 상담 신청서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영TV였습니다.